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 오늘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기다리면서 이틀째 동반 약세를 보였죠. 무역 협상을 기대하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면서 별다른 협상에 대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로 이틀 쉬어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 기대감으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죠.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해주면서 기분 좋게 연휴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였지만 강세로 전환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상승폭을 조금은 제한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나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지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AI 투자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5% 가까이 올랐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강세 전환하는 모습 이후에 상승세가 점차 강해지는 흐름이었죠.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째 약세로 마감하는 흐름이었죠. 연준의 기준금리를 하루 앞두면서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심이 위축되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헬스케어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을 제친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출시 소식에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에도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1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연휴 사이 나온 이슈들 잘 체크해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지금 잡아볼 수 있는 업종과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본 카메라를 통해 QR코드, 하단에 QR코드 접속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5월의 첫 거래일부터 우리 시장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약세를 보였지만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투심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전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협상 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하지만 나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진 못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2,559선에, 코스닥 지수는 0.64% 상승한 721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만 홀로 3,200억 원대 크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96억 원, 660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한국을 글로벌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산업부는 최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주축으로 향후 5년간 로봇 기업과 부품 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10개 이상의 R&D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터 코스모스의 한국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로봇 산업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소금 배터리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배터리와 비슷한 에너지 밀도를 지녔지만 훨씬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확대된 안전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전기톱으로 썰어도 불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함으로써 가격도 훨씬 인하됐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 소금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잡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소식에 타격을 받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향방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도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대형주 반도체 투톱부터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지난 30일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삼성전자, 이날은 약세를 보이며 2.16%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미국 M7 기업들의 호실적에 AI 투자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무려 4.8%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2차 전지주는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10개 2차 전지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20조 원 넘게 증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1%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도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모비스는 무려 4.1%대까지 낙폭을 키웠고 현대차와 기아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모두 파란불 켜냈습니다. 또 방산주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2거래일 만에 80만 원 회복에 성공하면서 강세 보였고요. 또 금융주도 살펴보시죠.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B금융 3.3%대 상승, 또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유일하게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 지위를 유지 중이죠. 이날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이며 3.14% 뛰어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무려 3.6%대 빨간불 켜졌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2거래일째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증시는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적절한 시점에 만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이어간 점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되진 못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95% 하락, S&P 500 지수도 0.77%,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도 0.87% 모두 파란불 켜냈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M7 기업들 역시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로 뜨거웠던 빅테크 기업들이지만 이번 주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컴퓨터 출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애플은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장에서 0.19% 하락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메타, 그리고 판매량 급감 소식이 전해진 테슬라도 모두 2%대 각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구글도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는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이어집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파월 의장이 내놓을 관세에 대한 전망,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가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5월 7일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와 이슈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포착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들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접속하셔서 박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든든하게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김충성 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이틀 연속 약세인데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럼 국내 증시 이제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뭐 미국이야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좀 쉴 때 뭐 해외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 모습을 많이 좀 나타냈었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장을 딱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흐름들을 사실 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부분 뭐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미국 증시 뭐 흐름들의 그 이유라고 할까요? 이거는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었고, 또 이제 우리 캐스터님도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네. 뭐 관세 그 내용들 뭐 그렇죠. 뭐 딱히 뭐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약간 관망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 100일이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마땅하게 성과를 나타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시간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편이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는 좀 느긋하게 뭐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기준금리, 네, 이 연준이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들도 이제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생각하자면은 좀, 그러니까 물가 생각하고 또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압박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걸 내려야 될런지 올려야 될런지 이거를 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별다른 뭐 모멘텀이 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그동안 뭐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까지 좋았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의약품 및 관세를 또 때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이런 종목들 또 포함해서 일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또 흘러갈런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이 뭐 뒤숭숭한 이런 그 상황에서도 그동안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찌 보면 좀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뭐 관세 때린다고 하니 네, 미국도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 쪽이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비만 치료제 포함 이 제약바이오들이 좀 어떻게 좀 흘러갈런지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습니다. 좀 미국 또 내에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 살펴보니까는 뭐 미디어라든지 통신, 또 전력 쪽,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원전 이런 쪽은 그래도 빨간불도 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유틸리티 쪽 아니겠습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유틸리티 쪽 그 섹터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들 상당히 좋았죠. 체코 그 26조 규모 그 계약을 바로 눈앞에 뒀다라는
라는 이런 그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어제부터 이슈가 나왔죠. 뭐 계약 그 서명을 앞두고서 네, 좀 다시 또 정지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체코 그 정부는 아니다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또 다시 딴지가 지금 걸렸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좋았었던 네, 이 원전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런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은 일단 미국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나와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시장이 그와 동조돼서 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 뭐 디커플링이 좀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우리나라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또 면밀히 체크를 하고서 또 대응 여부들 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뭐 수급 동향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좋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한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만은 뭐 기관 쌍끌이 매수를 했고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 같은 좀 매수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네, 다 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입니다만은 하지만 이거는 계속 뭐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화, 양극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좀 안 좋은 뭐 부진했기 때문에 그와 동조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초반에는.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또 확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히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 또 외국인의 포지션을 본다면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또 풋옵션 역시 지금 매수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아닙니다. 변동성이에요. 변동성도 확대가 있겠고 축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 확대의 그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또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든지 아래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그 형성됐었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시장 자체로는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 지수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고질적 문제인 뭐 차별화, 양극화 이건 또 여전할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왜? 시장 주도 섹터와 또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당일 이슈에 따라서 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또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3월 후반서부터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내내 두드려 맞았던 시장이고 V자 반등으로 좀 올라온 시장이었습니다만은 뭐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올라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 내려서 출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예요. 뭐 장중 내내 흐름을 본다면 변동성은 확실히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도 딱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환경 그거는 아무래도 당일 이슈에 따라서 또 부각되는 섹터가 있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주도 섹터와 종목이 부각이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을 기다리면서 조정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였죠.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물론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증시 수급 동향도 살펴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 또 충성 마스터님께서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매일 팍스통신망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혼자서 이런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첫 번째 이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화장품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지속된다는 것은 섹터 자체의 모멘텀일 것이고 그런 모멘텀이 확보된 섹터들의 종목들은 또 쉽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견조할 수 있는 그 이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쪽에 우리가 집중하고서 또 여기에서 또 기회를 엿봐야지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마 지지난주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네.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슈가 그때만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그 이슈를 본다면은 역시나 네, 숫자로 일단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K-뷰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게 또 이제 숫자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관세 이슈가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사실 미국으로 향하는 네, 그 수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 6.8%가량이 뭐 줄어들었다라는 4월이죠. 네, 4월 대미 수출이 6.8%가량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전체 수출이 늘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단연 네, 화장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4월 그 월가를 보면은 최고라고 합니다. 분기 최대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 역시나 그 20%가 지금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국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10%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물고 즉 25%가 지금 90일째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별다른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역시나 관세가 또 매겨지겠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수출 지열을 이제 강화하는 이런 그 부분들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있으면은 이제 상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해줘야 된단 말이죠. 또 보시면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K-뷰티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 다 그래요. 뭐 괜히 K-뷰티 K자 괜히 K자가 붙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요도 당연히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수요에 또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의 이 공급망들을 다시금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고객사 1만 시대부터 해서 해외 법인 네, 고객 수도 지금 국내를 좀 추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또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제쳤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인데 역시나 지난해에서 1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란 것이죠. 물론 이제 지난해 그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래요. 뭐 중국 시장 15%가량이 축소되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또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 포함 일본, 유럽, 뭐 중동 또 동남아는 물론이고 뭐 남미까지 이게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뭐 중국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손실을 좀 상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더 그 이익으로 좀 더 남는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아마도 이 미국이 만약에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또 다른 뭐 상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또 관련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게 뭐 관련 기업적인 부분들 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기회를 엿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가 뭐 중요할 텐데 종목이 많아요. 네, 많으니까 실적 베이스, 네, 실적이 이제 기반에 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래시스 정도를 일단 무난하게 좀 보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들 종목 일단 차트를 통해서 어떤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역시나 뭐 화장품 좋다 하고 또 실제로 그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4월 시작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잡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가파른 상승을 나타냈고 뭐 가격대 이 덩치로 봤을 때는 대장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선행지표 삼아서 이 종목이 꺾이면은 다른 종목들 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간다라고 이거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부담 없이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2분기 이후였죠. 뭐 중국 우려 그러면서 실적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오히려 보시면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이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그렇죠.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에 지금 주가를 이제 갖다 붙여놓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흘러간다면은 이 역시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차례 강한 탄력 이후에 조정 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제한된 등락들만 반복하고 있고 고개를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탄력을 한 차례 나타냈었고 또 음봉으로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죠. 오히려 이런 그 과정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덩치도 있고 이 덩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 이제 양껏 또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 비중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변동성이 막 확대되는 듯하고 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하죠. 변동성도 축소됐고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은 제가 그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사실 타이밍이에요. 언제 매수하고 또 얼마에 그 매수하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 종목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 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더 끼 있고 세게 움직일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팁을 얻고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은 제가 수시로 관련 종목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여러분들의 매매의 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화장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미국의 관세 속에서 전체적인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항정품이 1위를 달성하면서 프랑스를 제치며 수출액이 68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ODM의 고객사 수도 10,000개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K뷰티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3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죠. 먼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래시스 3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죠. 차트 살펴보시면 4월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상향으로 가는지 확인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접근해보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바닥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입니다. 강한 탄력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쉬어갈 때가 기회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보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클래시스도 차트 보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또한 현재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을 언제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정확한 타점 가이드들까지 팍스통신망에서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쪽도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괜찮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뭐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매 팁을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휴 동안이었죠.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중국이 뭐 빗장을 좀 푼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엔터주들이 이제 풍악을 울리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제 엮을 수가 좀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말이었죠. 근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호미들이라고 이 중국에서 네. 공연을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김재중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도. 네, 그렇죠. 팬미팅이 좀 이미 하고 또 뭐죠?
지금 보니까는 이펙스? 네, 이펙스도 지금 어찌 보면은 단독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이제 이 BTS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정도에는 컴백을. 네, 완전체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 BTS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인기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월드 투어를 앞두고 네. 있죠.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미워도 네, 뭐 불핑 지수는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정말 또다시 붐이 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이 보시면 한알령 해제, 네,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9년 만에 정말 해제가 된다면 9년 만에 다시금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그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뭐 사실 중국이 어찌 보면은 글로벌 각국의 미움을 받으면서 좀 두들겨 맞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포함 네, 주변국들에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계속적으로 보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자 면제라든지 뭐 체류 기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르면 한 3분기 정도 해서 2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비자 또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속적으로 관련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됐습니다. 역시나 그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도 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뭐 진출해 있고 또 중국 쪽에서 가장 많은 또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일 텐데 SM 당연히 봐야겠죠. 또 JYP 엔터도 있을 것이고 YG 엔터테인먼트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종목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SM입니다. 관련 이슈가 있고 한일령 기대 해제라는 관련 이슈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올해가 들어서 안 꺾입니다. 물론 다소간의 등락들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그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역시나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겠죠. 다만 선행지표로 보셔야죠. 이게 뭐 급격하게 가격본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라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 이 엔터 쪽 좀 섹터 자체에 조심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종목들이 견주하고 추가적인 수직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이 종목을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보시면은 수급도 괜찮죠. 개선 조짐들이 있습니다. 뭐 기관 또 연기금으로 하여금 이런 개선 조짐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죠. 최근에 뭐 이런 그 급격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네, 바닥이기 때문에 우상향의 또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본다면은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면서 또 외국인의 성향과 비슷한 연기금, 이 기간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닥권 턴어라운드 신뢰도 있다. 또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우상향의 추세적인 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뭐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앞서 살펴봤었던 그 SM과는 달리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아마도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세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으로 하여금 역시나 수급 개선 조짐이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겠죠. 뭐 급격하게 많이 이슈가 있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뭐 추격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 고개를 드는 종목이라고 하라. 혹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역시나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지금 살펴봤었던 이들 종목들 뭐 SM이라든지 뭐 JYP 엔터라든지
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언급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 종목 언제 사고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역시나 네, 매매 팁 충분히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전 두 번째 이슈 엔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엔터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대형 엔터주들이 성장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국내 수출업 중에 유일하게 미국발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 주목해봐야 하겠는데요. 또한 9월에 K-팝 최고 축제인 드림 콘서트가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한한령 해제에 더 힘을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이슈도 있었죠. 제주도 이외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 중입니다. 이슈들에 반응할 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겠죠. 엔터 관련해서 마스터님께서 3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엔터 기업이죠. 차트상 흐름 보시면 한한령 해제 이슈와 기대감으로 꺾이지 않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격한 가격 조정도 없기 때문에 견조하게 추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도 좋은 모습에 신뢰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또한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기대해보면 좋은 종목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 짚어주셨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현재 박스권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종목들 언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은 마스터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언제 매수할 수 있는지 매매 팁들 전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 입장하셔서 개장 전 이슈들, 개장 후에 실시간 종목들 상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7일 수요일 우리 시장 연휴를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지수 상황,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2% 오른 2,556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내리면서 7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죠. 제약주부터 다양한 2차 전지주들까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매수하는 흐름이고요. 개인이 홀로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00억 원대 담아내고 기관도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스터님, 현재까지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딱히 없습니다. 지금 장 자체만 지금 본다면은 네, 그 시작 이후에 지금 흘러내리는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10분 정도는 네.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시장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시작 이후에 일단 이렇게 좀 밀리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뭐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하고요, 코스피 쪽에서 또 기관 역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역시나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방어적인 스탠스의 그 매수로 좀 보이는데, 이 외국인 봐보세요.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매도였단 말이죠.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매수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이제 일관성 없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당일 이슈에 따라서 역시나 그 시장들 또 수급 쏠림이 좀 발생을 하겠죠. 또 이제 속도도 빠를 거예요. 어제는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또 그날 이슈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 모르는 또 이런 속도 빠른 그 개별주 또 순환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 방향은 역시나 그 제시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였다면 지금 또 변동성 축소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도 좀 제한된 등락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장 자체는 지금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요. 네, 숙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의 그 포지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제한된 등락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 자체도 뭐 V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저하게 지금 이 저항대죠. 이 부분들이 이 갭이 있는 이런 부분들 저항대인데, 거기에서 와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갭으로 약간 떠서 출발했다 보니까 밀리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방향성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V자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현저하게 탄력은 좀 둔화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관전 포인트는 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포지션이 결정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물 쪽 지금 뭐 어찌 보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더 지금은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들 결정을 짓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같이 참고를 해서 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어적인 스탠스를 현재 시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좀 포지션이 조금 제한되는 등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다라면서 이슈 보고 계십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시장이 어렵더라도 마스터님께서는 개장 전 이슈와 개장 후에는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팍스통신망 통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내가 잡아보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자세한 타점 가이드들은 팍스통신망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방송 이후에는 접속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서둘러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마스터님이 가져오신 종목들 중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4월 14일에 가져오셨던 종목이죠. 우진엔텍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30% 넘게 오르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그 미국장 이제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어요. 원전 쪽에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언급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우진엔텍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최근에 그 원전 섹터의 그 이슈들은 체코와 관련해서 뭐 26조 규모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진입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런 시점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음봉에서 좀 진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참 잘했죠.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 좀 있다 보니까 갭으로 떠서 출발했다가 다져지고 다시 야금야금 오르고 떠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음봉 맞고 지금 또 이제 이런 음봉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체코 쪽이 이제 그 중지가 서명이 뭐 중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문제 없다라는 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체코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네. 쪽 그건 한 12조 정도 규모로 제가 그 알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또 선정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물론 뭐 매수 추천드렸던 이 시점과 대비해서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30% 가량의 그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충분히 뭐 챙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런 액션을 바쁘시거나 하셔서 뭐 액션을 못 취하신 분들이라면은 말씀드렸던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들,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다 제자리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은 또 다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야 이런저런 이슈들이 더 있는데 난 그동안에 원전주로 재미를 못 봤어. 근데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또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스통신망에 오셔서 그런 팁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네, 전력설비 쪽에서 네. 좀 해봤는데 역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이죠.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됩니다. 이슈가 지속돼 왔고 또 지속되고 있다면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이 전력설비 쪽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이슈들을 본다면은 AI 에너지 전환, 그렇죠. AI로 인해서 이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도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력 수요가 정말 폭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이 변압기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또 역시나 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요. 근데 또 이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프라 확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죠? 제 생각으로는 역시나 그 노후화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 중요성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대선 공약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저 송전망 역시나 이 전력 설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것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역시나 그 숫자로 좀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쪽은 또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 전에 선점하면은 더 좋겠죠. 네, 움직이기 전에 선점하자라는 이 관점에서 이쪽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전력 설비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 이슈가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힌트로는 배선기구 전문 업체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메이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 이슈들과 함께 이 종목들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박스통신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점 가이드들, 매매 팁들도 중요하겠죠. 마스터님과 함께 박스통신망 지금 입장하셔서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시작한 지 굉장히 시간이 17분 정도 흘렀는데요. 시장 분위기 조금 변화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분위기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다행히 뭐 시장은 지금 살짝 하락이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때문에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들 변화 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특징을 보이는 뭐 종목들을 본다면은 다 특정 정치 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역시 그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 장이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아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수시로 좀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박스통신망 통해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